로빈요. 자, 엘사바도르와의 평가전 1대1로 비기면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4전 무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인터뷰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선수들도 알 거예요. 오늘은 승리가 중요했던 경기라는 거. 사실 오늘은 엘사바도르 상대로 홈에서 K리그 올스타가 나왔어도 그냥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파 랭킹 75위에 우리나라 경북만한 작은 나라거든요. 오늘만큼은 좀 골도 터지고 과정보다는 승리가 중요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우선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한 이강인 선수 얘기부터 합시다. 제가 페루전 리뷰에서 이강인을 중앙 공미에 두면은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고 사실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강인이 왼쪽 오른쪽 사이드에서 활약을 했죠. 사이드든 중앙이든 이강인은 이강인이야. 근데 이강인이 사이드로 나옴으로써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오늘은 그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이강인 크로스 가운데 조규성 헤딩 이건데 오늘 경기에서 사실 그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것도 코너킥에서. 나머지 하나 조규성 헤딩은 그 김진수가 올려준 거고. 이것도 물론 좋은 공격 옵션이지만 이 공격 옵션을 위해서 이강인이 중앙에 섰을 때 가져가는 그 수많은 이점을 죽이는 게 저는 너무나도 아쉬운 건데 오늘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이강인 이 정도면은 소속팀에서까지는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 아직은. 적어도 대표팀에서는 이강인의 수비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까지 이강인을 가운데 프리롤로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롤이죠. 왜냐면 지금 다 같은 얘기하는 건데 중앙에서 공 잡아서 돌아서 전방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대표팀의 이강인 혼자예요. 혼자. 이미 이것만으로 이강인의 프리롤 중용 가치는 끝난 거고 이강인이 가장 밀집 지역인 전방 중앙에서 돌아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수가 다른 선수들 대비 2개에서 3개가 많고 최종적으로 하는 선택의 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이강인을 중앙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실수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턴오버 사이드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말했죠. 실수도 길을 볼 줄 아는 선수들이 더 많이 한다고. 데브라이너 외대고로 턴오버 많아요. 패스미스 많아.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좀 자주 봐서 그렇지. 근데 이 선수들이 무슨 돌아서지 못하고 리턴 아주 잘하려다가 하는 미스가 아니잖아. 다 다른 선수들이 하기 힘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스를 하는 거거든요. 찔러주는 패스든 탈압반 과정이든 이 자리를 이강인이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팀이 가져가는 또 하나의 이점, 손흥민이 그동안은 대표팀에서 10번, 9번, 7번 역할을 다 했어요. 임무가 많아질수록 그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축구뿐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 업무 면에서도. 이강인이 비로소 대표팀 핵심 플레이메이커가 되면서 손흥민은 앞으로 7번, 9번 역할만 하면 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정확히 이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 손흥민이 후반 67분 교체돼서 들어갔습니다. 황의조, 조규성이 모두 투입된 가운데 7번과 10번 역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왜냐? 이강인이 오늘 10번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손흥민이 왼쪽에서 1대1 상황이 나왔어요. 7번 역할이죠. 평소 우리가 아는 손흥민 1대1 시도 헛다리 하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시도를 안 해. 그리고 어정쩡하게 뭔가 공소유하면서 사이드로 뺐어요. 이게 만약에 손흥민이 딱 7번 역할 하나만 위해서 들어갔다? 손흥민 우리가 아는 토트넘에서 그 시도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 내 역할은 이거 하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 근데 손흥민은 오늘 들어가서 7번 역할도 해야 되고 어차피 좀 있다가 10번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7번 역할 단 한 번의 찬스에 대한 간절함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임무가 많아지면 선수가 가져가는 어쩔 수 없는 페널티예요. 만약 손흥민이 투입됐는데 이강인이 오늘 10번 자리에 있었다? 저는 그럼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200번 본 손흥민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잘하는 장면이었거든. 근데 사실 원래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풀메 역할 10번 자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본인이 선호하는 거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윙어들의 심리 중 하나긴 한데 왜냐면 사이드보다 더 보여줄 게 많아서 그래요. 중앙이. 돌파, 탈압박, 막 사이드 전환, 킥, 수루 패스 중앙에서 훨씬 할 게 많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팀에 오면은 막 진짜 홈에서 전 국민의 환호를 받다 보면은 팬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 선수 심리예요. 그 예전부터 손흥민이 보여준 패턴 중에 하나인데 더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손흥민의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약간 쇼맨십이나 막 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탈압박하고 막 그런 게 오늘도 역시나 예전부터 보여주던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갔을 때 이미 우리가 뭐 3대 0이거나 후반 85분이 넘었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비교적 이른 67분에 교체가 됐고 사이드 돌파 실패 후 중앙으로 또 이제 다시 많이 가게 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경기가 자연스럽게 좀 템포가 루즈해졌고 뭐 집중력도 살짝씩 놨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들게끔 어떤 이제 템포 형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 떨어진 집중력이 그 후반 85분 엘사바도르 세트피스에서 데인마크죠. 축구에서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실점하는 장면 중 하나인 그걸로 직결이 되면서 우리가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엘사바도르는 원정에서 진짜 이번에 이전 일본전 대패를 만회하고자 끝까지 죽기 살기로 뛴 거는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다음은 이제 조규성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전반 13분에 이강인의 기가 막힌 아웃사이드 패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조규성의 컨트롤이 좀 아쉽게 되면서 슈팅도 하늘로 떴는데, 사실 이거는 조규성의 어떤 실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어떤 공격수의 역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손흥민이 슈팅도 좋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슈팅까지 만들어 놓는 상황이 진짜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슈팅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막 선수들 훈련 끝나고 더 남아서 막 슈팅 훈련하는 거 보면은 그냥 다 손흥민이잖아. 8명이 뭐 손흥민이고 옆에 호날두고, 와 역시 국대 슈팅은 다르다. 하다못해 축구 유튜버가 슈팅 말년 호빙료가 때려도 그냥 손흥민이야. 근데 이 이유가 거기에는 아무 상황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상황 안에서 얼마나 내 상황으로 잘 만들어 놓을 수 있냐가 진짜 엄청난 실력이거든요. 그 실력의 빈도들이 역량이 되는 거고, 오늘 황의조가 그 단 한 번의 기회에서 상황 지대로 만들어 놓고 슈팅까지 정확히 땅볼로 가까운 포스트로 때리는 게 역량. 황의조가 뭐 기량이 떨어졌다, 오랜 부진이다 해도 그 이 선수가 보여줬던 가지고 있는 역량은 크게 어디 안 가는 거거든요. 지난 페루전 오영규 슈팅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인 거죠.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는 사실 되는 날에는 반다이크도 이 선수를 막기 힘든데, 안 되는 날에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우당탕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좀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뉴 페이스인 박규현, 홍현석 이 두 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홍현석 좋던데요. 저는 아무리 막 미드필더가 하드워커, 팀에 정말 필요한 선수, 빡투박이라고 해도 빌드업 안 되고 공 못 차는 선수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데, 또 이제 빌드업이 축구의 기본적인 전술이 되면서 이제 단순 많이 뛰고 의지가 좋고 수비가 좋고 이것만으로는 어떤 그 최상위 레벨에서는 이제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현석이 막 기본적으로 11km 막 12km 뛰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센스도 좋고 또 왼발잡이 특유의 번뜩임도 가지고 있고 공을 잘 차요. 정말 이 선수가 왜 박지성 선수를 롤모델로 정한 건지도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 또 이렇게 중앙에서 빠르면 뭐가 좋냐면 중앙에서 돌아서거나 한 명을 벗기면서 나갈 때 기동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동성도 되는 중앙 미드필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박지성이야. 이렇게 되면은 홍현석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 빡투박 역할을 많이 하는 황인범, 이재성이랑도 이제 앞으로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기대되는 선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아쉽게 비겼지만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참 좋더라고요. 오늘 당일 컨디션 안 되는 선수들 딱딱딱 잘 골라가지고 교체해주고 그런 거는 좋았고, 조규성, 황의조 막 투톱에서 서로 막 경쟁하는, 서로 다 이렇게 막 할 거 잘하면서 경쟁하는 모습도 뭔가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진짜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또 다른 대표팀의 모습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A매치 2연전이었습니다. 그래도 2연전 수고하셨습니다.